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21일 플래시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연봉 200만엔 트렌드 검색어 진입, 일본인 돈벌이 위기감, 이제 싸구려 식당도 못 간다며 벌어지는 풍요 논란입니다. 국내 기사 댓글 랭킹에 올랐군요. 일본인들의 소득 감소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연봉 200만엔으로 생활하는 노하우를 소개한 책이 나오자 누리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소득 감소의 심각성을 지적한 내용과 그들의 뜨거운 반응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연봉 200만엔이라는 말이 트위터 트렌드 검색어에 올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계기가 된 것은 6월 7일에 발매된 도서 연봉 200만엔으로 잘 산다 때문이다. 가계 재생 컨설턴트 요코야마 미스아키 씨가 감수한 이 책은 인기 만화가와 블로거, 인스타그래머 등이 돈 들이지 않고 잘 살기 위한 테크닉을 다수 소개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표지가 트위터에 올라오자 순식간에 2.8만 건이나 리트윗됐고 11.3만 개의 좋아요가 달렸다. 동시에 연봉 200만엔이라는 금액에 대해 논란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뭔가 이제 절약을 미덕으로 하는 생각은 그만두자. 그래서 일본이 가난해지는 거야. 설마 사치는 적이다 라는 내용의 책이 아름다운 디자인에 귀여운 일러스트가 들어간 단행본으로 찾아올 줄은 몰랐다. 그걸로는 생활할 수 없어. 아니, 열심히 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활 비용이나 세금의 부담을 생각하면 분명히 밸런스가 나쁜 거다. 수입이 너무 적으니까 정부를 향해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수십 년 후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을지도 몰라. 일본인이 해외에 돈 벌러 가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최근 일본인의 소득이 외국에 비해 너무 낮다는 보도가 늘었는데 실태는 상당히 심각하다. 2021년 9월에 국세청이 공표한 민간급여 실태 통계조사에 의하면 급여 소득자 5,245만 명의 평균 연봉은 433만 엔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연봉 200만 엔 이하는 남성 327만 명, 즉 10.6%, 여성 838만 명, 38.6%다. 남녀 합하여 1165만 명, 즉 22.2%나 되므로 실로 노동자 5명 중 1명 이상이다. SNS에서는 연봉 200만 엔으로는 살 수 없다는 등의 의견이 많이 올라왔지만 일본의 빈곤 상황은 상상 이상이다. 그래서 공무원이 좋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사실 공무원도 지금은 비정규직이 격증하고 있다. 2021년 7월 공무 비정규 여성 전국 네트워크가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연봉 200만 엔이었다. 한편 이날 함께 트렌드에 오른 건 사이제리아였다. 사이제리아는 오래전부터 인터넷에서 자주 화제가 됐다. 이곳에서 첫 데이트를 하는 것이 참으로 고마운 일인가? 라는 주제가 정기적으로 등장하고 저렴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라는 맥락으로 입에 심심찮게 오르내린다. 저가의 상징, 서민의 편으로 알려진 저렴한 레스토랑이지만 이날 사이제리아로 만족한다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가난하다. 잊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트윗이 게재되어 논쟁에 불이 붙었다. 결국 SNS에서는 연봉 200만 엔으로는 사이제리아조차 갈 수 없다라는 투고가 쏟아졌다. 연봉 200만이면 사이제리아로 만족하기는커녕 먹으러 가는 것조차 무리다. 이런 것이 화제가 되는 걸 보면 일본은 빈곤하다. 연봉 200만 엔 받으면 잘 산다고? 까불지마. 사이제리아로 만족하는 건 가난하다고? 까불지마. 남이 제시하는 행복의 기준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 등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소득이 오르지 않는 가운데 연이은 물가 인상에 괴로워하는 일본 사회. 나는 나고 남은 남이라는 생각으로 자기 나름의 풍요를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국회의원 보수는 국민 평균 연봉의 1.5배까지로 하면 된다.
그러면 비정규직은 급감하고 빈곤층이 얇아지며 상당히 빠르게 평균 연봉 상승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원 정년제를 해야 한다. 그게 어렵다면 65세 이상 국민들만 투표하는 선거를 만들어 노인들을 위해 활동하는 의원들에게 일정 수의 의석을 주면 된다. 인터넷을 더 활용하면 전체 의석수 자체를 줄일 수 있을 거다. 오히려 선거 자체를 연령별로 나누어 전 연령층이 공평하게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나라가 움직이지 않으면 풍요는 좀처럼 개인이 어찌할 수 없다. 지금의 일본에서는 사치가 아니라 절약은 적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많은 당과 후보들이 고물가 대책을 내걸고 있는데 정말 그거면 되는가? 물가가 대체로 높은 것은 환율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무리하게 물가를 낮춰도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가릴 뿐 근본 해결이 안 되고 누구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지금 급한 일은 물가 급등 대책이 아니라 소득 감소를 탈피할 수 있는 대책이다. 잃어버린 30년간 오르지 않은 월급의 수준을 올바른 라인에 올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의 풍요로움이 있어야 200만엔 연봉에 사이제리아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셈인데 그 베이스가 무너진 지금은 무리일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뿐 아니라 일부 풍족해져도 대부분 세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아닐까요? 실제로 올해 들어 3등급 부모로부터의 상속자는 기존 세액에서 20%를 더 올려내야 합니다. 마음대로 국회에서 결정됐죠. 이래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국민이 풍요로워지지 않을 겁니다. 다만 국회의원과 세무직원과 일부 공무원들은 풍족해지겠지요.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노사간 협상을 했는데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해도 임금 차이가 없다면 승급시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 즉 임금에 불만이 없으니 이직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용자 측 논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임금을 올리지 않는 게 이익의 원천이 된다는 말상으로는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 약화됩니다. 그런 기업이 많아지면 일본 경제도 약화됩니다. 직원들도 저임금이라도 좋다며 그 안에서 살려고 할 게 아니라 더 나은 조건의 타사로 이직해야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추세가 되면 이직을 만류하기 위해 높은 임금을 주는 곳이 늘어날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는 저임금이라도 좋다는 말보다는 긍정적이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며 사는 집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지금은 99%의 부를 1%의 부유층이 독점하는 시대다. 절약을 추천하는 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파견 노동법을 자민당이 개정했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공무원조차 비정규직이 절반이나 된다. 일부 업종 외 파견을 금지했던 옛 노동법으로 되돌려야 한다. 경제는 서민이 윤택해야 성립하니까. 돌쇠 한마디. 화려한 영화가 계속될 것만 같아도 추락은 한순간이죠. 그들이 겪는 상황을 무겁게 보고 우리는 거울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오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